안녕하십니까. 신문기 강태구입니다. 저는 AI 리서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타임라인의 발전 타임라인을 먼저 보고, 그리고 ICML 2020부터 분석한 인공지능 탑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AI를 실제로 적용시켜 보면서 적용시킨 경험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타임라인에서 먼저 볼 겁니다. 처음 딥러닝의 개념이 나온 것은 러닝 튜링 테스트죠. 러닝 머신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스머스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라고 하면서 펄세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 이제 해볼만한데 이렇게 하면 실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로부터 완전 잠깐 떴다가 또 여기에서 XOR 문제가 발생하면서 펄세트론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또 미분이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은 커뮤니티적 연산을 통해서 딥러닝을 해야 어떤 인공지능을 구현해야 된다 보니까 한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잠시 인공지능의 정책이 굉장히 암흑기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 오비 역전파라는 것과 그리고 다양한 신경망적인 그런 이론들의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CNN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LSTM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가장 약간 역대급인 사건 중에 하나인 제프리 힌튼의 딥 빌리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딥러닝의 세계가 완전 펼쳐지게 된 것이죠. 제가 ICLR 2020부터 탑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다음 같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딥러닝, 웨이포스팅, GAN, 뉴럴 네트워크 이런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실제 에지 CNS와 그리고 애틀에서 분석한 그 인공지능 동향 그래서에도 다음 같은 용어들이 주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포스먼트 러닝, GAN, 그 메타 러닝, 트랜스퍼 러닝, 애드버서리 리젠패스와 인터프리터빌리티 이런 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딥러닝 동향에 대해서는 아까 봤듯이 트랜스퍼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애드버서리 리젠패스 그리고 인터프리터빌리티 그리고 메타러닝, GAN, 딥러닝 모델 경량화 등이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범용적 AI, 강화학습, 강건한 딥러닝 모델, 그리고 설명 가능한 AI, 딥러닝 자동화 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이학습입니다. 전이학습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에 있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딥러닝을 피처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특징 추출로만 사용하고 그 특징을 추출한 피처를 가지고서 다른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전이학습입니다. 여기서 파인튜닝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학습되어져 있던 모델을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새로운 목적에 맞게 변형하고 이미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 웨이트로부터 학습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이학습은 특정 분야에서 만든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유사한 분야, 유사한 도메인을 적용시키면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그러니까 딥러닝 은닉계층이 있으면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서 봤는데 이렇게 딥러닝이 있으면 은닉계층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깊이 갈 때보다 이 처음 쪽에 있을 때 이때 좀 더 하위 계층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니까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전이학습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파라미터 미세 추정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신경망에서 각각의 이루는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수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구글의 인셉션 모델에 어떤 전이학습을 통해서 당뇨병이나 피부암, 당뇨성 망막 변성 등 의료 의상 항막에 굉장히 전문가 수준의 높은 수준을 보여줬던 예시들이 있고요.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딥마인드의 패스넷을 이용해서 학습한 신경망을 통해 재사용한 패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를 찾아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패스넷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넷에서 태스크 A 부분이 있다고 시작할게요. 그 A 부분을 학습을 시키고 태스크 B를 학습시켰을 때 이때가 좀 더 효율이 좋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태스크 B를 먼저 학습시키고 태스크 A를 시켰을 때보다 태스크 A를 학습시키고 태스크 B를 학습시켰을 때 좀 더 좋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전이학습 예시고 이게 실제로 그 논문을 보시게 되면 패스넷의 구조를 담았을 패스넷에서 분석한
어떤 태스크 A와 태스크 B 이것들을 분석한 거고 실제로 이 논문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핫한 또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이라는 이론 자체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최근에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발전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학습의 주체인 에이전트가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찾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예시를 한번 보시죠. 이런 막대셀비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액션을 통해서 어떤 리워드 값을 얻게 되고 그 리워드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같은 뭐 시뮬레이션 코 이런 것도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큐러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사실 적용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단편적이고 간략한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딥러닝을 적용시킨 거예요.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강화학습에 딥러닝을 적용시키는 건데 가장 유명한 예시를 들자면 알파고에서 딥큐러닝을 사용한 것 같은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보게 되면 단순 분류가 아닌 연속적인 의사결정과 판단 그리고 어떤 시뮬레이션과 오토노머스카 게임 에이전트들을 학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딥러닝 알고리즘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모델의 좀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강화학습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토ML 같은 경우는 챗봇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 강화학습 이론을 적용시켜가지고서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고 스테이트하고 액션하고 리워드 주고 받으면서 강화학습을 하면서 굉장히 챗봇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로버스트 모델인데요. 얘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딥러닝 모델의 약간 경고성, 간단한 그런 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시냐면 딥러닝의 약간 신경망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판단내기 위한 신경망이 있고요. 그럼 이 신경망을 거치는 고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겠죠. 하지만 어떤 해커와 어떤 다른 공격자들이 있어서 이 이미지에 어떤 악성 필터를 첨가시키면 이런 이미지가 보이게 돼요. 인간의 눈에는 똑같이 고양이처럼 보이지만 이 신경망이 학습한 어떤 그런 가중치와 그런 것들이 다 약간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스트리치라고 알려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드버서리를 어떻게 하고 되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이 어드버서리얼 디펜더입니다. 현재는 어드버서리 트레이닝과 기능서로 로버스트 모델을 진화하고 발전 중입니다. 제가 로버스트 모델에 대해 설명 안 했는데요. 이 로버스트 모델은 이런 어드버서리 어택이 방어할 수 있는 디펜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동적 노이즈를 주입해서 학습 또는 노이즈 패턴을 검출하여서 이런 공격을 사전을 차단시키거나 아니면 디노이즈를 합성시켜서 오동적 노이즈를 줄이는 방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설명 가능한 AI 이게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요. 왜 핫하냐면 왜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건 잘 알겠는데 인공지능이 저희가 어떤 인풋 데이터를 주어서 인공지능이 어떤 아웃풋을 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어떻게 나왔냐? 모르잖아요. 그럼 딱히 실제 상황했을 때는 그렇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AI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AI가 어떤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과실은 어떻게 물을지 뭐 그런 가치 판단 그리고 변호사 얘기가 있을 때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그런 것들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하죠. 간략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얘가 왜 고양이냐 라는 것을 여기 현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explainable AI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얘가 왜 고양이라고 인식했는지 뭐 털이 있는지 꼬리가 있는지 뭐 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Deep Explanation, 그리고 Interpretable 모델, 그리고 모델 인덕션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각각의 학습 방법에 따라서 머신러닝 학습 방법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따라 Deep Explanation, Interpretable 모델 인덕션 이렇게 나눠지고요. 얘는 뭐 기존에 있던 설명하는 특징 값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 딥러닝 모델 좀 변형시킨 거고요. 얘는 확률적 추론 통해서 학습시킨 거고 얘는 좀 타 학습 모델과 비교해서 예측할까 어떤 예측가설의 근거를 마련해가는 과정입니다. 뭐 제가 요즘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여기서 뭐 다양한 방법 중에 있겠지만 뭐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기존에 있었던 CNN 구조가 CNN 구조거든요. 이 CNN 구조가 어떤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얘가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이냐 혹은 뭐 개냐 고양이냐 이런 것들 인식했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히트맵을 그리는 거예요. 히트맵이 뭐냐면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고서 얘가 뭐다라는 것을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래스 액티베이션, 이걸 플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응용시키면은 다음 같은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클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살짝 벗어난 주제이긴 하지만 이런 익스플레이너블 AI를 통해서 다른 AI 분야의 발전과 혹은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여기는 연령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연령 분할하는 건데요. 여기는 기존의 이미지를 라벨링하지 않고 트레인을 하더라도 이런 특징들을 수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거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핫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션 네트워크, 이건 간단히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생성기는 어떤 위조 데이터를 생성해요. 그리고 이 판별기는 이 위조 데이터와 진분 데이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AN의 목적은 뭐냐면 생성기가 약간 가짜 데이터, 위조 데이터를 굉장히 실제처럼 만들도록 하는 거고, 이 판별기는 진분 데이터, 의문 데이터를 굉장히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걔는 진짜와 같아지는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가장 가까운 샘플을 생성할 수 있어요. 예시들 몇 보시죠. DCGN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많이 연예인들이나 뭐 사진, 뭐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고요. 뭐 IGN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면 자동으로 뭐 바닥, 산, 뭐 하늘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스택 GN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글자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The bird has wings that are brown and has a yellow belly 라고 하면 실제로 좀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좀 낮은 차원의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다음 더욱더 고차원의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GAN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실제로 뭐 SR GAN 같은 경우는 이미지 복원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왼쪽 실제 이미지고요. 얘는 좀 이미지를 좀 더 임의로 노이즈를 추가시켜서 복원시키는 과정이에요. 왼쪽 두 가지 예시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과 어떤 딥러닝 방법, 기존의 딥러닝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GAN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결과값을 모았더니 실제 값과 굉장히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실제로도 많이 문화재나 다양한 이미지 복원, 옛날 사진 복원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모네의 그림품을 뭐 실제 사진처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AI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까지 AI의 최신 동향들과 조금 요즘 핫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AI를 적용시킨 방법과 경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떤 정도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정도로 하면 고등학생 정도로 혹은 대학생 과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얘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할 거예요. 아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뭐라고 했죠? 영역을 분할시키는 거예요. 의미론적인 영역으로 분할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인력들을 분할시켜가지고 얘가 뭐 도로인지 아니면 건물인지 아니면은 뭐 초록 평형 지대인지 아니면은 어떤 낮은 평형 지대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시킬 수 있도록 항공사진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적용하고, 얘는 아까 봤듯이 익스플레이너블 AI 중에 하나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실제로 고양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적용시켜본 예시입니다. 그리고 얘는 한글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CNN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CNN 구조에다가 어떤 SVN 소프트웨어 머신을 적용시켜가지고서 이 트와이스 멤버분들의 사진과 얼굴 부분을 따고 얼굴 부분을 인식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얘는 체형이면 체형, 몸이면 지우면 지우, 뭐 찌면 찌, 나면 나연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얘는 실제로 DQN이라고 아까 강화학습 중에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큐러닝을 하는 것들,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파이토치와 같은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해요. 이런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겔 같은 데이터 경진들, 인공지능 머신러닝 경진 계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데이터셋도 많이 공유하고 또 실제 모델들도 많이 공유하니까 이런 사이트도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상 좋은
이상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